벼가 푸르게 자라는 7월. 너른 논 한가운데 있는 남창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준비 출발. 논두렁을 달리는 이 아이들은 지금 체육 수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 옆을 함께 달리는 사람, 체육 과목을 담당하는 손덕재 선생님입니다. 운동장을 벗어나 논길을 달리는 논두렁 마라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달리기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게 하려는 손 선생님의 아이디어입니다. 1등, 2등, 3등. 자, 논길 달리기를 끝낸 아이들에게는 손덕재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한 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세요. 더 기분 좋다. 잘 먹네. 오, 태규. 미안해. 미안해. 이른바 복불복 물 마시기. 간장을 섞은 콜라도 있고 뚜껑을 열어 탄산을 빼놓은 음료수도 있습니다. 먹을만 하지? 복불복은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이 넓은 환경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불복 같은 것도 선생님 우리 복불복 같은 거 한번 해요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즐거워하니까 저도 즐겁고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복불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걸 많이 하면서 점점 선생님과 교감을 하면서 점점 체육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체육 시간에는 그냥 자유 시간을 주거나 수행 평가 위주로 체육 시간을 하는데 손덕재 선생님은 게임이랑 접목시켜서 대결도 하고 또 우리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저희들 체육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선생님을 3명의 학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모두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손덕재 선생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담배 피려는 것을 지나가는 학생이 보고 선생님께 알려준 것입니다.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언제부터 폈어? 호기심도 2달 이상 지속되는 호기심이 있나? 너네들이 공부 한 장 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문제고 이번 계기로 너네들이 정말로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벌을 받을 거야.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수업 시간과는 다르게 무서운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은 그를 호랑이 선생님이라 부르나 봅니다. 뛰는 거 아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해. 나중에 선생님이 점검하러 갈 테니까. 잘못한 아이들은 언제나 운동장을 걸으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데요. 무조건 야단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손덕재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안 힘들어? 30분 후 아이들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 명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좀 앉을까? 이번에 처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이 학생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건강 때문이라도 하지 말라고. 또 제가 소중한 가족 때문에 하지 말라고. 네 건강 때문에라도 하지 말고 소중한 가족 때문에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쌤 충고해 준 게 그게 제일 와닿았어? 네 생각이 네 행동이 혁진이 니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거랑 똑같아. 그 의지를 네가 잘 지켜야 돼. 가자. 체육관 가서 조금. 선생님은 1대1로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줍니다. 선생님께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친구같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그 말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너가 검사마트로 왔구나. 보자.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막 눈물 찔찔 흘리고 이러더니. 아이들이 니코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누구 먼저 해볼까? 크게 들이마시고 세게. 그만. 제로 나왔지? 그럼 이러면 안 핀 거야. 알겠어? 축하해. 약속 지켜서 고마워. 저 어제 PC방 갔다 왔는데 괜찮아요? PC방 갔다 옷에 묻은 거는 상관없어요. 네 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떨리지? 떨리면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그만. 봐, 안 나오지? PC방 간 건 상관없어. 아침에 좀 일찍 와서 한 번씩 측정하고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해. 원래 일주일 제일 힘들어. 알겠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쌤 도와줄 테니까 반드시 한번 끊어보자. 그래, 들어가. 지난 3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아이들.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이 닭살 보입니까? 정말 좋아요.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이럴 때 이제 내가 참 교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날 오후 황동현, 가자. 쌤 집 가자 이제. 마음의 준비는 됐나? 손덕재 선생님이 학생 한 명과 시내로 나섰는데요. 쌤이 니하고 같이 가보려고 왔거든. 그러니까 네가 주로 가는 데가 어디야? 템버리. 템버리? 네. 그럼 지금 템버리 타러 갈까? 네. 자, 템버리 타러. 선생님은 지금부터 1박 2일을 동현이와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우선은 동현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동현이가 가는 곳, 이런 곳을 제가 알아야 좀 동현이를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오늘 동현이가 좋아하는 곳을 한번 같이 와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동현이가 친구들과 자주 가는 장소를 찾았는데요. 여기야? 여기 오락실이고 여기 템버리지. 야, 가보자.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1박 2일을 보내는 티처 홈스테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과 선생님이 1대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2학년인) 동현이는 얼마 전 친구와 다툼이 있은 후 방황하다 손덕재 선생님과 티처 홈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선생님이라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집으로 출발. 동현이와 손덕재 선생님은 본격적인 티처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 선생님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 그래. 자, 여기는 선생님 아내, 사모님이시고, 여기는 선생님 큰아들 손하랑, 선생님 6학년이야. 선생님 작은 아들 손하진. 안녕하세요. 2학년. 귀엽지? 자, 동생 한번 손덕재 따라가봐. 선생님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티처 홈스테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그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학교의 지원을 받아 많은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랑이는 형님이 없어가지고 형님이 하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형님 오니까 좋지? 네. 전에 누나들만 왔었는데 그죠? 네. 하나, 둘, 셋. 동현이는 손덕재 선생님 가족 안에 들어가 큰아들이 되어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오케이. 자, 먹자. 네. 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레 느끼게 해줍니다. 동현아, 형이나 뭐 동생, 누나 있어? 아니요. 없어? 혼자 있어? 예. 외동아들이네. 그러니까 동현이 형이 그 반에서 달리기 1등이야. 와, 또 달리기 1등하면 달리기 1등이에요. 하랑이도? 네, 밑에서부터 셌을 때. 밑에 그래. 자, 우리 동현이가 온 것을 축하하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가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쌤을 봤을 때는 무섭고 그랬는데 집에서 같이 선생님 가족이랑 밥 먹고 하니까 좋고 선생님 가족 같아서 좋아요. 그냥 이대로 해봐요. 이대로 하자고. 네. 이런 빼. 형제가 없는 동현이는 이날 동생들과 함께 노는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요. 동현아. 요요요. 큰형이 되어 동생들을 챙겨주며 배려하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맨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동현이 형이 와서 정말 친형처럼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형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 좋고요. 게임이랑 보드게임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날 밤 선생님과 동현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먹을만해? 막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억울한 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니를 안 믿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더 힘들었지. 네.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서 심지어 지옥을 지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 우리 동현이에게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 네가 징계를 받고 이런 것은 네가 어찌 보면 안 좋은 일이잖아, 그지? 네.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네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고쳐지게 됐잖아. 평소에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이 동현이 이렇게 지켜보면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또 오히려 또 약한 친구들 이제는 네가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몰라도 네가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선생님 참 기분이 좋아. 자주 하고 음. 이렇게 편하게 음. 그런 분이. 일로 와. 진짜 수고했다. 네. 진짜로 이제 바뀌어보자. 네. 쌤 뭐 별로 이제 걱정 사실 안 한다. 지금처럼만 하면 되니까. 네. 그죠? 저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쯤에 선생님한테 전화했을 때 저 믿어주고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해주셔서 고맙고요. 손덕재 선생님이 티처 홈스테이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대학 시절 중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김진숙 선생님께 신세를 진 것이 계기라는데요. 힘들 때마다 떠올리며 용기를 낼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던 선생님과의 추억을 자신의 제자에게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동희 잘 자. 좋은 꿈 꿔. 선생님과 보낸 오늘 하루가 동현이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자, 하랑하진. 이제 동현이 형님 간다. 가자. 여보, 다녀올게요. 하루 동안 편하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우리 또 만나자. 네, 안녕하세요. 그래.
다음에 또 만나요. 야, 형님인데 한번 안아줘. 그래. 우리 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라. 네. 그래. 자,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 다녀오세요. 안녕. 갈게.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티처 홈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일을 동현이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어서 예.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그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동현이가. 예. 예전에는 친구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주였지만은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은 안 괴롭히는 건 당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좀 쏟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다른 곳이 이제 지 꿈을 위해서 예. 공부하는 곳에 예. 좀 에너지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예. 그래서 자기 꿈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 했고 예. 선생님 저 경찰 됐습니다 하고 이제 예. 딱 끝에 그렇게 되도록 저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기대 못지않게. 예.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며칠 후 체육 시간. 손덕재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요. 줄넘기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리듬감을 살려주기 위해 박자를 맞춰주는데 조금이라도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30개 정도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평가할 때 못하는 학생들이지. 자, 이번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인증을 하면은 선생님 그 점수 인정해 줄게. 수행평가도 아이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손덕재 선생님.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일단 좀 긴장을 하게 되니까 좀 떨려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은 왠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둘씩 짝을 지어 줄넘기를 하고 그 장면을 선생님께 보내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짝을 짓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어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행평가라는 게 아이들을 이렇게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목적하고도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께 보내진 동영상은 공정하게 반 아이들과 함께 채점합니다. 세알라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박수! 자, 우리 반 지존이다. 자, 마지막 정리운동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리듬 타고. 스마트폰 수업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정리체조. 최신 뮤직비디오를 보며 신나게 춤을 추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그냥 체육 수업이 아니라 노는 느낌이라서 즐겁게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니까 되게 수업 분위기도 좋고 체육 시간이 신나서 좋아요. 손덕재 선생님은 즐거운 체육 시간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수업에 적용했는데요. 작은 의견 하나도 받아들이며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수업이 뭔지 좀 알고 싶은 게 제일 크고요. 또 선생님 이런 수업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선생님은 100점이에요 하는 그런 뭐 저한테 주는 그런 칭찬도 애들한테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밖으로 소리만. 그날 오후 손덕재 선생님이 방송반을 찾았습니다.
추격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남창중학교 방송반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점심시간에 방송하는데요. 자, 준비. 큐. 함께요 DJ 이나인입니다. 며칠 연일 흐린 날씨로 장마가 오려나 했는데 오늘 화창한 직접 사연도 받고 대본도 쓰고 기기를 만지며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힘으로 방송을 만들어냅니다. 홈피니트의 출연자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방송반은 아나운서가 꾸민 학생들을 위해 손덕재 선생님의 건의로 시작됐는데요. 버스커의 콧송이가를 신청하셨네요. 이어서 FX 일렉트로쇼크까지 듣고 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만드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수고했어. 항상 아나운서 될 수 있을 거다.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해주셔서 제가 더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더 씩씩하게 꿈에 대해서 많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반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찾은 손덕재 선생님. 아,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 왔어? 예, 우리 요 이제 작년에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올해 뽑은 DJ들입니다. 그래요? 예, 인사드려. 반갑습니다. 나도 훌륭한 방송이 돼야 돼. 예. 방송실 한번 가볼까? 예, 가보자. 이야, 선생님도 이런데 참. 선생님이 얼마 전 알게 된 국장님께 아이들이 방송국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차원이, 응? 요 녹음실 편집실이라 그런데 이건 콘솔이야, 콘솔. 여기에 모든 소스, 뭐 음악이든 우리가 말하는 인터뷰든 여기 다 이리를 통해서 이제 이 컴퓨터로 편집을 하거든요. 아, 젊은 분인데 근데 헌신하는구나. 또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갖지 못한,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기의 끝보다는 지금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갖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실현시켜줄까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해서 저도 과거에 교직 경험이 좀 있는 바라서 근데 성실하고 헌신적인 선생님이구나 이런 데 대한 인상이 상당히 깊었죠. 꿈이 있는 학생들은 그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덕재 선생님. 현장을 찾은 아이들은 꿈에 다가가기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는데요. 박수. 야, 너무 잘하신다. 요 프로그램은 이제 굿모닝 새아침이라고 아침 예. 프로그램이거든. 예, 예. 진행하는 두 분이니까 예쁘죠? 예. 아, 우리 애들이 지금 너무 빛나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저 3학년 제일 고참 언니는 지금 경상일보 청소년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예. 그럼 16일 화요일 아침 굿모닝 새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자, 진화, 일산, 해수욕장 등 올라갈 수 있죠. 내일은 또 북부 일산 해수욕장에 본격 개장하고요. 스키장이 완전신.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 야, 저도 몰랐습니다. 이래 잘하는지. 아이들은 방송국 견학을 통해 아나운서라는 꿈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 3, 4, 1, 2, 3, 4. 일단 뛰기 계속. 남창중학교의 체육 수업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학교.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손덕재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하루 24시간 학생들만 생각하는 사람. 언제나 아이들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는 선생님입니다.
학생은 그 가르친 길을 인도하여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자들이 나중에도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고민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 이런 기쁜 일이 생겼어요,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슬픔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